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구나. 약간의 응어리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결핍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투사하는 거죠. 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 이제 통통이가 이제 유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데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유치원에 멀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 사실 어느 엄마나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플러스 이제 발레까지 좀 하고 있는 곳이라 아기 3명에 막 기본으로 800만 원, 기본으로 8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는 나가는데 꽃도 정말 원내에 다 있고 키즈 카페 형식으로도 되어 있고 저한테도 좀 만족감이 컸고 많은 거를. 아하.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하고 저는 어린이집도 그냥 안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향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고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랜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막 투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티켓만 거의 한 7, 80 정도는 쓰고 연간 이용권으로. 패스트 트랙. 아. 그래. 애기들한테는 좀 막 이렇게 고민 없이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다 해주면 사실 나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아하. 어허. 야. 와. 요거. 두 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엄청 많은데요, 오늘요. 네. 아. 아니 근데 우리 인환 씨하고 유리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라는 그 교육과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의 3대 원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원인 네. 교육이요? 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많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영어든 뭐 또 중국어든 외국어 또 예체능 이런 예체능.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분위기가 예전에보다는 훨씬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 의견 차이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육관 가치관의 차이로 싸우는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엄마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아빠가 돈 없어 그러면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연결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떤 아빠들은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린데 얘네들한테 이걸 해준다는 거는 너무 이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대책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게 되고 굉장히 이 교육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집안까지 들먹거려요. 당신 집안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당신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당신 집안은 그렇게 하니까 노후에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뭐 하여튼 이러면서 무지하게 많이 그렇네.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가 당겨져서 이제 뭐 예전에는 중학교쯤 가야 교육비가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영유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는 시기가 되게 앞당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도 보면 이제 유리 씨는 발레도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유치원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고 또 아빠의 미나 씨는 좀 그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나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교육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근데 일단 발레 유치원은 너무 좋은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시간을 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만 1시간 반이고 또 심지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재율이가 또 개인 레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달라요, 애들이. 쌍둥이들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율이가 나중에 오니까 하루에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벌써 몇 시간이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다툴 때가 가끔 있어요. 일단 저도 사실 통학 시간이 걸렸죠. 저도 개인 시간 갖고 싶고 한데 어릴 때 이런 걸 엄마가 해보지 언제 커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큰아이가 한국 나이로 5살이니까 만으로 4살. 네. 두 쌍둥이 2명이 3살이에요. 네, 만으로 네. 2살이에요. 그러니까 4세, 2세인 아이들한테 좀 사실 엄마가 굉장한 열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요. 만 2살 아이들한테는 매일 하기에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만 4살, 만 2살 아이들 나이에는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인 엄마 아빠도 회사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차라는 좁은 공간에 엄마하고 오래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하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할 때 그걸 잘 기준을 가지고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니까 민환 씨가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브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브랜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막 투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젊은 엄마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내 체력이 바닥이 나는. 아니 왜 안 갔다 오는데 눈이 떼꾸고 있어? 아 얘기만 들었는데 왜 갔다 온 것처럼 사실 그때 여행 갔을 때 재율이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워터파크를 갔어요. 내내 갔어요. 꼭 3일을 3일은 채워야. 3일이면 이게 핸드폰 지문 인식도 안 됐을 텐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입장료. 비싸지 네, 또. 맞아요. 이게 시간이 그래요. 따로 한번 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럼 들어가는 순간 다 돈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아이가 많은데 빨리 타는 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타는 게 아이도 안 힘들고 저도 안 힘드니까 티켓 비용을 이제 그렇게 빨리 탈 수 있는 걸로. 네, 이제 쓰는 거죠.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주는 편이긴 해요. 그냥 아이가 뭔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사러 가자. 그냥 뭐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좀 과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은 떼쓰진 않아요. 떼쓰진 않는 편이고 저거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그럼 오늘은 좀 너가 사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다. 그 안 사는. 안 사는. 안 사, 그러니까 왜 안 사고 싶어 하는 날이 꽤 많아요. 아니요, 사고 싶은데 네. 안 사게 하는. 엄마가 안 되라고 하는 날은. 있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나가면 하나씩은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야, 그럴 수 있겠다.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다 엄마가 사주니까 애가 무력이 없는 거야. 때를 쓸 필요가 내가 없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들어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유리 씨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대량 대량 제공. 대량 제공. 네. 제공인가? 왜 지나친 선행 같은 거 이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많이 가르치면 애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빨리 가르치고 다른 아이보다 많이 가르쳤을 때 애가 훨씬 더 잘 배울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유리 씨는 빨리 많이가 꼭 그런 선행의 의미보다는요. 아이가 풍족하게. 맞아요. 네, 풍족하게. 그다음에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대량 제공을 하는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맞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이난 씨가 뭔가 만족의 미소를.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만족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 꿰뚫어 보셔가지고 네. 사실 통통이가 평소에 저한테 많이 하던 말이에요. 오빠 나는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 아이들이 너무 다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뭐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어릴 때 많은 경험을 많은 경험을 좀 하게 해서 그 중에 애가 딱 적성에 맞는 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좀 부모가 밀어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량 제공 육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지금 형돈 씨가 말씀하신 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잘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 만 4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 오브 댐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에요. 원 오브 댐이 뭐냐면 엄마, 아빠, 자기 내지는 뭐 여동생 이렇게 5명이 살던 집에서 약간 그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대 명. 이 사람들 안에 나는 내가 n분의 1이라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예를 들어 귤이 하나만 있으면 나 귤 먹고 싶어. 그럼 그래 너 먹어. 이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나 귤 먹고 싶어. 근데 귤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5명이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n분의 1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난감이나 뭐 사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2,000원짜리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 4살은 약간 욕구를 지어내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그 연령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안 돼, 무조건 못 사가 아니라 보는 즉시 족족 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유리 씨가 때를 쓰진 않기 때문에 사준다래 때를 쓰지 않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에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미리 아이하고 얘기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난감도 그렇게 제공이 돼야지 나갈 때마다 꼭 뭘 사갖고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건강한 좌절과 건강한 결핍은 경험을 해야 돼요. 건강한 결핍은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결핍인 거고 건강한 좌절은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건강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좌절을 못 이겨내요. 지금은 사탕, 뭐 장난감 자동차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이런 어떤 욕구 지연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자동차가 될 거고. 네. 그걸 못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걸 못 견뎌내는 애로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리 씨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쟁겨놓는 거에 대한 걸 좋아해요. 뭐 하나 제가 간식을 사면 무조건 봉투보다는 조금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좋아하고 네. 참 이게 알면서도 매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유리 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량 제공하는 육아를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제대로 잘 알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유리 씨의 어린 시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일단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이거 뭐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구나. 친구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 거를 방학 때마다 놀러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쵸, 입장료가 비싸요. 네. 네.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우로 맺힌 건 아닌데 못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유리 씨가. 네. 뭐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다 뭐 여름에 워터파크 간다 그러고 어린이날에는 나 이런 선물 받았다 그러면 아이 마음에 부럽죠, 당연히. 근데 그런 데서 온 어떠한 약간의 응어리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결핍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투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약간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그만 속상해하면 아이들은 그 연기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냥 투정 부리는 건데 저한테는 그게 속상해 보인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고 나로 인해 속상해하면 안 돼. 막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불안도 하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아이들한테 좀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육아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확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유리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으로 내가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될까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 하루 종일. 이번에 사실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던 게 재율이가 이제 좀 격하게 표현을 한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팔을 먼저 잡아당기고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장난감 뺏어서 막 장난도 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이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단톡방. 이런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저희가 가정에서 어쨌든 재율이도 좀 잘 앞으로 이끌어 나가볼 테니 좀 이쁘게 봐주세요.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과한 걸 보태자면 절망스럽다고 막 느낄 때가 많아요. 아, 내 잘못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통통이는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을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썼다 지었다 하면서 그러셨군요. 네.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좀 과격하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럼 과격?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반 엄마들한테 다 사과의 카톡을 보내는 어머 죄송해요. 혹시 우리 재율이한테 그런 일 겪은 아이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물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재율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잘 지도하는 거예요. 얘와 같이 있었던 아이, 그 모든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통해 배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엄마가 사과도 해야죠. 그러나 아이들을 잘 파악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재율이가 좀 약간 여자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노는 것 같아요. 이러면 선생님 과격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아이를 지도하니까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 상대편 아이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야 되는 정도라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재율이 잘 지도하겠다고 그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는 가르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어른답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유리 씨가 엄마로서 확고한 육아관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안 네.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정확하게.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육아관도 해당되지만 제 성격도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그마한 얘기에도 좀 크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요. 네. 애들 육아만이 아니라 원래 삶 네.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네. 남편이니까 네네.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아. 심지어 프로그램 하나하나 섭외 들어오면 저 회사가 없다 보니까 오빠한테 오빠 어떨 것 같아? 오빠 이거 그러면 오빠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오빠 말 100% 수용해요. 오빠의 의견이 저는 되게 결정에 크게 미쳐서 네. 둘이서 여행 갔을 때 한 번 최근에 오빠 나 밖에 수영장 있다는데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수영복 챙겨갈 거야. 이랬더니 오빠가 아 추운데? 이 말 하는 순간 그렇네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수긍이 돼요? 네. 아이고 어렵다. 지금 쭉 우리 유리 씨 말씀하신 거 종합을 해보면요. 유리 씨가 약간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동을 네. 수동 의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시도하고 끝맺음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늘 의지할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내가 먼저 혼자 하려면 약간 겁이 난다든가 네. 자신이 없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내가 믿는 누군가의 의견, 판단을 필요로 하죠. 네. 제가 활동 이제 걸그룹 활동을 했었잖아요. 사실 좀 생각보다 규제가 심해요.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생리주기까지 너희는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화장실도 너희는 얘기를 하고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희 선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해졌나 봐요. 네.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가 바로 이제 결혼으로 와버렸으니까 네네. 이게 갑자기 나는 아이들을 딱 키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믿음직한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네.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왜 보통은 청소년 시기에는 스스로 뭘 해보고자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생활이 네. 혼자 뭔가 결정을 하고 뭐 혼자 행동을 하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랬던 거.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의 기준이 안 생긴 거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나의 삶,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의 양육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박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이거랑 좀 연장선인지 잘 네네. 모르겠어서 저희가 위층에 저희 부모님이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인 거고 이제 시어머니가 계신데 근데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오늘은 할머니랑 잘래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엄마의 습관들이 좀 많이 배 있는 것도 있어요. 할머니 손에서 또 같이 노니까 그러면은 통통이는 되게 서운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뺏긴 느낌이 든다. 뭐 어머님만 찾고 엄마는 안 찾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좀 스트레스가 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뭐 뺏기는 것 같고 막 재율이가 막 이러는 것 같고 그런 거가 이게 좀 연장선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좀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 내지는 외부의 어떤 요인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채워지지 않으면 상당히 공허하고 그래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나 옆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어떠한 가치라든가 나의 중요함, 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하고도 혹시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분이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아끼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교육관, 육아관 이외에 다른 갈등은 없는지 또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 다 그래도 하고 지내는 것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술 마실 때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팡 터져버리는 일이 많아요. 어허. 거의 매일매일 스케줄 없는 날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기본 2병 이상은 일단은 마셔요 혼자. 에브리데이? 매일? 근데 이제 술 한 잔 들어가고 오빠가 좀 진지한 얘기를 꺼내고 막 통통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서운했어 너에 대해. 그러면 제가 거기서 팡 터져요. 오빠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술김을 빌려 저한테 투정 부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 저도 뭐 술김에 가끔 뭐 어떤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라든지 그냥 분위기상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서운한 말이 나오고 통통이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빠한테 언제 뭘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예민해지는 거야?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왜 점점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이제 뭔가 생각할 때가 있죠. 궁금한 게 두 분 같이 술 드시면 같이 이제 한 잔씩 주고 받는 거예요? 두 병을 같이? 통통이는 술 한 잔도 못해요. 아하. 진짜? 그럼 미나 씨만 드시는 거예요? 너무 불리한데? 불리하죠. 약간 불리한 상황이네 이거. 불리한데 이거? 제가 집안 자체가 술을 못 드셔. 네, 미나 씨는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고. 네, 좀 좋아하고 보통 누구랑 술을 드세요? 혼자. 혼자? 네. 그러니까 둘이서. 아, 둘이서? 아니면 가족끼리. 맞아요. 제가 자려고 들어가면은 굳이 깨워서 저를 또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혼자서 방에 혼자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는 술 자리가 좋고 그냥 술을 마시면서 그냥 약간 업된 기분에서 도란도란. 안 했던 얘기도 슥 하면서 그게 맞아요, 좋은 맞아요. 거잖아요. 신났어요. 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내 편이다. 아니 우리가 진지한 이야기, 특히 부부간에 하는 진지한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예요. 네,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둘 사이에 있었던 서운한 거라든가 속상했다라는 거 아니면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의 나의 인생에서 저 마음 깊은 곳에 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깊은 마음속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까운 사이에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으세요. 우리 수제자분들은 어떠세요?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세요? 신혼 초 때나 예를 들면 한 5년 차, 뭐 6년 차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그때도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따로 살아왔던 시간이 훨씬 더 긴 시간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예. 좀 이게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이렇게 걸러내고 얘기하는 방법들이 네. 이제 스킬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해졌어요. 근데 두 분은 분명히 굉장히 서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지한 이야기, 특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싸운다. 이거는
대화 패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화하는 방식, 패턴. 사실 지금 두 분의 그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잖아요. 네. 해봤는데요. 그래서 민환 씨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둘 사이에. 네, 둘 사이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떨 땐 기분이 안 좋고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음. 딱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평소에 참고 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항상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맞춰주고 상대방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해준답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굳이 나 뭐 정말 깊은 얘기들을 안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우리 킹크랩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이제 한잔 하면서 서운했던 얘기 조금 통통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뭔가 저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주지 않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땐 이랬고 이건 이런 거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의 논점이 흐려지고 네. 그렇게 항상 되는 느낌? 저는 그 꽂히는 게 그냥 오빠가 이제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처음에는 얘기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거였고 오빠 이런 얘기해도 될까? 하다가 서로 얘기가 무르익잖아요. 잘 얘기하고 있다가 좀 취했다 싶을 때 생색을 정말 많이 잘 내요. 생색내는 거 생색이라는 좋아해. 것도 잘해주니까 생색 낼 게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도 생색을 잘 내고 가족들 앞에서까지? 네, 그러니까 오빠는 나는 항상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생색 내는 거 할 때 아가씨께서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오빠야. 근데 이제 오빠는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오빠는 잘하고 있어. 오빠 최고지.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원할 때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더 해줘야 인정을 될까? 이게 주정이 좀 섞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취하니까. 근데 그게 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조금 과격하게 나오는 건데 저의 정말 풀고 싶은 욕구는 아까 말했던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정들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그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결정했고 그때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나 잘했지. 살짝 이런 얘기들을 술을 먹고 하니까 살짝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좀 억울한 네. 나도 잘했는데 오빠만 잘했어? 뭐 살짝 이제 이런 마음. 나만 노력한 게 아니다. 네.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집안일을 95%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노력해주는 부분도 알고 있어서 설거지 한 번 하면 오빠 진짜 고마워. 막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해주는 편인데 가족끼리 시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집안일 요즘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제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오빠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하다가 억울함이 하나씩 생겨서 오빠 오빠가 다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뭘 다 해. 말이 툭툭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민환 씨는 본인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정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정과 칭찬을 구별하셔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와 칭찬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와. 칭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칭찬은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이게 칭찬이고요. 인정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이게 인정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민환 씨가 100번의 설거지 중에 5번을 해줬어. 95번은 유리 씨가 했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얘기 끝에 나는 가능하면 내가 아무리 늦게 오고 힘들어도
나는 설거지 좀 같이 하려고 해. 내가 좀 그렇게 노력하잖아. 이랬을 때 그렇지 당신이 노력은 하지. 맞아. 노력해. 이게 인정이에요. 근데 유리 씨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가끔 오빠가 할 때 내가 칭찬해 주잖아.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따져보자고 전후 상황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네네. 다섯 번은 내가 하잖아. 네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생색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하고 다른 거예요.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 너무 해외 투어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 어떨 때는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때 인정은 아유 정말 힘들었나 보네. 오빠가 그렇게 말로 할 때는 진짜 힘들었던 거야. 이게 인정이고요. 칭찬은 어이구 우리 신랑 고생했어요. 와 으쌰으쌰 최고. 이게 칭찬인 거고.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해라는 비슷한 네, 거네요. 그렇죠. 너, 오빠가 해주는 말 나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그렇죠. 이런 그게 거네요. 인정인데 내가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 말을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아. 그 약간 정당성의 인정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네, 네, 쉬울까요?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표현한 마음이라든가 생각에 나름 정당성을 내가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긁어주지를 계속 못했던 거네. 그렇지.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하니까 웬 생색이야 이렇게 된 거죠. 생색만 내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네. 사실 제가 뭘 느꼈냐면 방금 설명 듣고 좀 확실하게 알겠는 차이를 저도 사실 평소에 몰랐어요. 그런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이게 가족들이 그 외에 내가 듣고 싶은 이 말 한마디를 안 해주는지 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거 여길 얘기하고 있는데 쫙 다 비껴나오면서 딴 얘기 막 계속 하니까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충족이. 알맹이 없는 대화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저 지금 미나 씨 얘기 들으면서 너무 한 사람이 내 옆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8년 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정한우 씨 한 면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 매일매일 자기가 몸살기가 있대요. 아니 왜 몸살기 매일매일 있어? 매일매일 몸살기가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몸살 누가 두드린 것 같이 몸도 아프고 열도 머리도 띵하고 어떡해. 약. 제가 신혼 때 매일 약을 먹였어요, 이 사람을. 심지어 의사인데. 의사를. 자기 오늘은 정말 몸살이 심하대. 그날은 2알. 제가 해주는 말이 항상 그렇게 한 1년 했는데 계속해서 몸살기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해석이 됐어요. 나 지금 너무 머리가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었어. 맞아요. 윤지 씨는 남편이 나 몸살기가 있어라고 한 거는 뭐라고 지금 해석이 되세요? 그 자기가 지금 너무 오늘 힘들었고 저랑 또 대화를 요청하는 손을 내민 거라고도 맞아요. 지금 느껴지고 그 말이 맞아요. 매일 몸살에 걸리진 않거든요. 저라면 약간 유머를 섞어서 오늘은 몸의 몸살이야, 마음의 몸살이야, 관계의 몸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네. 괜찮다. 그러니까 상대가 표현한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그 핵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인정과 칭찬이 좀 다르다는 걸 구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두 분 대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매주 지금 소주 10병씩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유리 씨는 왜 두 분이 이렇게 진지한 얘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놨을 때 왜 자꾸 다투게 되는 것 같으세요? 유리 씨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한번 크게 싸웠던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빠가 이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빠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내일 애기도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어? 너 알람 못 듣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되면 저도 이제 거기서 나도 그걸 알지만 노력해볼게. 그렇다고 내가 맨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격양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술을 안 마셨을 때 그렇게 대화 안 하거든요, 오빠가. 근데 술 마셨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기분값이 쌓였잖아요. 오빠는 항상 술 마시면 나랑 싸우게 되고 오빠는 술 마시면 이런 말투를 쓰고 이렇게 하네? 그럼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음번 대화에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을 해? 어허.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가 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환 씨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깊은 데서 약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를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좀 누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 되게 차분하고 네네.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데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떨 때 훅 올라오거든요. 음. 특히 이제 반주를 하게 되면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통통이가 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애초에 뭔가 술과 대화라는 게 이제 단어들이 합쳐지면 오빠는 왠지 이럴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통통이가 그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속마음은. 들어볼까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게 일단 큰 건 부모님. 부모님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 그만두면서 계약 회사 이제 정리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유리가 그때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아직은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뭐 펑펑 울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랑 까놓고 그냥 같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통통이는 애초에 그걸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든 좀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마음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때 감정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고생이 아주 많으셨나 보네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모님도 연관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죄책감이나 뭔가 막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지금 느껴지고 그러니까 뭔가 다시 직면하기가 그냥 싫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유리 씨가 굉장히 명랑하고 또 밝고 또 에너지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민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면에 예민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집안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근데 우리 유리 씨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년 되면서부터 어쩌면 이제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걸그룹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셨지만 상상해 보건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뭐 위약금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20살 된 유리한테는 그거를 견뎌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가기에는 오빠랑 결혼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이전에 원래 제가 힘들어하던 부분이었어요. 연예계에 대한 활동이. 근데 이제 너무 심적으로 이제 힘들었어서 이렇게 상담도 다녀보고 약도 먹고 막 이런 기간이 있었고 근데 그 약도 못 먹겠더라고요.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어서 약을 먹고 잠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스케줄 준비를 다 해놓고 차에 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으로 인해서 조금은 마음에 이렇게 풀리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제가 약을 못 먹었어요. 그러고 마음고생이 좀 사실 더 많이 심해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이제 오빠를 만나면서 진짜 많이 의지도 되고 많이 진짜 이렇게 좋아졌는데
딱 그 결혼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시절에 오빠도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 뭔가 다 제가 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딱 꺼낼 때 모든 저의 그 힘들었던 게 토내로 확 몰려와요. 그 사건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감당하기 어려운 네. 아픈 감정들이 중압감으로 네. 파도처럼 밀려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하지 마. 나 그거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직면을 하기가 어렵군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해요. 네네. 사실 예민하면 그 예민하게 들리는 그 사건 단어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 반응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죠. 하지 마, 뭐 이런다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네.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럼 큰 싸움이 이제 막 돼요. 서로가 상처 주는 말들을 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려요. 이 공간. 그렇군요. 너무 힘들어요. 이 한 공간 안에 이렇게 그 있는 게. 그럼 결국 다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술을 제가 마셨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뭐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보통 해요. 다음 날 일어나서 바로 시간 전 끄는 걸 안 좋아하고 조금 그랬다면은 오빠가 정말 미안하고 근데 사실 오빠는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풀고 뽀뽀 하고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 훈훈한 면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면도 좀 있어요. 일단 민환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뭔가 깊은 속 이야기를 못한 상태로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불편하고 걱정되니까 일단 그냥 사과하는 걸로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에게 해줄 때 잘 풀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진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을 급 마무리하는 느낌. 어떠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투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집안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일단은 관계는 풀어야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당장은 빨리 풀 수가 없어서 말씀대로 좀 이렇게 금방 사과를 해서 푸는 편이긴 해요. 근데 사실 속은 남아있죠, 계속. 어제 했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게 뭐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유리가 나한테 미웠는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 그 포인트는 못 짚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아쉽고 그게 항상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과라는 걸로 급 마무리를 해서 미안해로 끝나면 사실 그 주제는 다시 꺼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퓨즈 나갔다 막 이러잖아요. 나가면 정전되잖아요. 그러면 퓨즈 나갔나 보다 막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가서 이 차단기 내려야 되잖아요. 이 차단기 대화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탁 차단해버리는 사과라는 급마무리를 통해서 대화는 차단되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마음 안에 남아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그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게 계속 쌓이면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좀 맞춰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그런 면을 이거야말로 인정을 하고 그 중간에 균형점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정 대화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대화법. 네, 이거는 잘했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일 수 있지. 그런 마음인 건 알겠어. 이런 게 인정이고요. 잘했어, 최고야. 이거는 칭찬. 민환 씨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하면 좋을까요? 민환 씨는요, 좀 차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요. 좀 열정 대화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열정 대화. 그러니까 유리 씨가 얘기한 예 있었죠. 알람 맞춰놔도 어차피 못 듣잖아.
아니 알람을 못 듣는 사람이 10개든 20개든 맞춰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아 오케이 노력 진짜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열정 대화예요. 왜냐하면 유리 씨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미난 씨는 칭찬보다는 어떨 때는 팩트를 쫙 나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 애쓰는 면에 대한 칭찬이나 그 감정적인 어떠한 격려 이거를 해서 좀 열정을 실어서 상대하고 좀 쿵짝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리 씨가 네.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은 두 분이 언젠가는 깊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유리 씨도 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아직 직면을 못 하겠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 이런 표현을 쓰면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인정대화법, 열정대화법 권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박사님 우리 네. 오늘의 아. 상담의 피날레입니다. 은영 매직 시간인데요. 네. 오늘 두 분께 내려주실 은영 매직 뭔가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은영 매직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있겠다. 네. 있겠다. 네.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맞아. 네, 맞아요. 소통해 주는 거 네, 네. 이런 거. 저는 사실 평소에 오빠가 나를 더 서운하게 했고 좀 잘못한 게 더 많았고 난 그래서 화가 난 거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게 나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내가 좀 깨닫고 내가 바꿔야 오빠도 조금씩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미나 씨는 진짜 딱 저도 제가 바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오늘 그걸 해답을 좀 얻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도 잘 해줄 것 같고 호동이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도 좀 잘 수긍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